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구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얼마나 모두 걱정이 되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공포에 빠져 있죠. 이 코로나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산소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 산소도 무작정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산소가 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소의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태양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태양이 너무 과다히 노출되면 그 피해가 있습니다. 태양에 많이 오래 갑자기 노출되면 화상도 생기고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양빛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오래 자꾸 노출하다 보면 그것이 피부암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물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물 중독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이 피가 너무 묽어지면 그것이 용혈이 돼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그냥 녹아 터집니다. 그리고서 또 전해질이 너무 모자라면 너무 희석되면 그것 때문에 경기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도 지나치면 중독이 되는 것이죠. 이 산소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은 지나치면 피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산소는 이 지구가 지금 유일한 산소가 있는 그런 위성입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약 21%의 공기를 함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달나라에서 못 사는 것, 화성이나 금성에서 우리가 못 사는 것은 바로 거기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1% 이 산소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21%만 있으면 적합합니다. 그러나 폐렴 환자에게는 21%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TT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호흡이 곤란이 오고 이 폐에 물이 고이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신생아에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개 이 산소를 한 40% 정도 이렇게 주면 대개 그런 아이들에게는 한 며칠 그렇게 치료하면 되게 좋아져요. 거의 거의 100% 다 낫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만약에 이 태분을 이것을 먹고 그것이 질식이 돼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렴이 생긴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40%가 지금 부족해요. 그 산소를 100%를 공급을 해야지 그런 아이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미숙아들, 보통 우리가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라고 그러는데, 미숙아들은 이 폐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폐가 이렇게 우리가 딱 태어나면서 완전히 딱 확장이 돼야 되는데 풍선처럼 딱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는데, 이 미숙아들은 그것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폐포가 완전히 풍선처럼 다 부풀지 못하고 어정중하게 조금만 이렇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폐포가 이렇게 확 피게 하는, 꽃이 활짝 피듯이 확 피게 하는 이 서펙턴트라는 그런 물질이 폐에서 있는데, 이것이 미숙아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서펙턴트를 가지고 미숙아들 그 레스피레이터리 신드롬을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산소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산소를 100% 줘도 안 되면 거기다가 이제 압력을 가하고 기계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며칠 지나고 어떤 애들은 한 달씩 그렇게 기계 호흡을 하고 폐가 성숙하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이 기계를 졸업하고 이제 일반 21% 산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 소아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에 보면 이 폐기관이 섬유화돼 가지고 딱딱해지고 장기적인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브론코풀모너리 디스플레이지아라고 그러는데 BPD라고 합니다. 이 기관지와 폐가 딱딱해져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천식이 잘 됩니다. 그리고 만성 폐 질환이 되고 COPD라고 해서 만성적인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렇게 완전히
이 폐병으로 이렇게 평생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압력을 조금이라도 너무 과하게 넣으면 이 폐포가 터져가지고 이것이 또 이 폐기종이 됩니다. emphysema라고 해서 폐가 병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압력을 꼭 필요한 양큼만 주기 위해서 아주 조심을 하고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늑막으로 이게 공기가 터져서 새면 이제는 기흉이 됩니다. 그래서 뉴모토락스라고 그러는데, 그래 되면 완전히 폐 전체가 완전히 다시 또 위축돼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체스트 튜브를 꽂고, 그래서 네거티브 프레셔로 이 공기로 이렇게 빼내면 이 위축됐던 폐가 다시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산소 치료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요. 폐에 생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레트로 렌탈 파이브로플레지아라고 해서 눈에도 이런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렌즈 뒤에 뿌연 게 이렇게 끼이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시력을 잃게 되고 실명이 됩니다. 그래서 미숙아로서 호흡 치료를 오래 받는 사람들은 안과 검진을 해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더 심해지면 레이저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또 이렇게 어른들도 일대 산소 치료를 많이 하다 보면 현기증이 올 수도 있고, 구토증이나 또 심하면 경기도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안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또 불안과 염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소를 우리가 무작정 많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산소에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크모라는 것이 요즘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이제 폐렴을 에크모 기계로 많이 살리고 있습니다. 천식이나 또 어떤 중독에 걸렸을 때 이 에크모 기계로 살립니다. 심장 수술할 때도 에크모 기계로 치료를 합니다. 이식 수술할 때도 필요하죠. 과거에 그 SARS라든지 MERS 같은 거,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이 치료하기 힘드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병들이었는데, 이런 에크모 치료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어요. 이번에 이 코로나19도 이 에크모로 많이 사실은 생명을 건졌습니다만은 이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에크모는 이 체외로 피를 순환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산소를 공급해서 다시 체내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 중간중간에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세균이 침입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이 관에서 중간에 피가 고이면, 피가 굳으면 안 되니까 보통 이 항지혈제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많이 쓰면 이 뇌출혈 같은 이런 것이 생기고, 그것이 모자라면 뇌에 또 혈전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기계로 이게 펌프 고장을 일으켜서 수술 도중에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이렇게 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산소 치료도 이런 부작용이 있고, 또 때로는 이런 평생 고생하는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생명을 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록 부작용이 있어도 일단은 생명을 건지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가 망가지더라도 일단은 생명을 건지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은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온천을 가지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모험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참 최전방에서 의사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우리가 또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생명 또 육체적인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